네,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이청환 PB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갤럭시아 SM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50원에 10%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 STO 보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 상승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경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피비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테마성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시세 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아. 이 종목을 조금 편입해 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오늘도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 네.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동사와 함께 갤럭시아 머니터리 등등 STO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다시 한번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동사가 9월 기준으로 첫 거래일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일에 갭을 무지하게 띄웠죠. 이 갭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갭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는 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갭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혹시나 주가가 1차적으로 2,345원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역시나 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차례 갭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힘도 저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아 SM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슈팅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고점은 3,200원에서 3,250원 사이였습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매수 가격에서 대략 10% 정도 수익이 난다 혹은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때는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10% 높여서 잡아주셨습니다. 갤럭시아 SM 매수가 10%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인지소프트. 네. 네, 21,000원에 네. 100%. 100%요? 네. 인지소프트를 100%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저는 이제 이걸 1월 달에 샀는데, 네. K뱅크 연내 상장 안에 하면 막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고, 네. 이 회사 자체도 또 괜찮으니까, 예. 저도 100%는 처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K뱅크 모멘텀 계속 우리 시청자분 뭐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뭐 K뱅크도 K뱅크인데 저는 이 시청자분이 기업도 괜찮으니까라는 답변이 나와서 긍정을 했고요. 그 답변이 안 나왔으면 전 부정 들었을 겁니다. 네. 네, K뱅크로만 보시는 거면 안 좋은데 이 기업 스토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실 평단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과점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1월부터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수익의 기회도 꽤 있었고 네. 이게 한 종목으로 파시는 거를 무조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한 종목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종목과 현금에 대한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고 위에선 좀 줄여놓고 밑에서는 다시 담아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평단이 자꾸 떨어지면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미 좀 선제적으로 다 100%를 담으신 거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신다면은 더 좋은 평단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답을 정해놓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저한테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부분의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10월
10월 30날 K뱅크가 상장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뭐 또 선반영 될 수 있는 한 2만 3천 원 정도라도 팔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그 이슈만으로 23,000원을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이슈로 이미 그 주가 이상으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이제 좀 공모주 슈퍼위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 중에서도 속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주목도는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기업 자체의 스토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배당도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에 대한 성장 스토리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K뱅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본전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의사결정 안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지소프트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다음 주 시장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넷패스요. 네. 21,510원에 10%입니다. 아, 21,000원대 들어가셨으면 올해 초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오래됐어요. 아, 네. 혹시 다른 반도체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네, 네. 아, 뭐,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시그니텍스도 있고, 뭐, 삼성전자 있고, 네. 뭐, 저스템, 제우스, 뭐, 아. 이렇게 있어요. 네, 그때 한창 핫할 때 다 들어가신 건가 봐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넷패스 손실이 가장 크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 손실이 너무 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비님께 부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뭐 저스템도 가지고 계시고 네.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 아마 TV 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를 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못 갑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마감을 할 줄이야 정말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죠. 필연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거의 대다수가 주가는 동사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동사가 예전에 2019년, 20년 이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붙으면서 당시 기준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러한 투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나 실적이 조금씩 회복이 되거나 폭발적인 실적 흐름을 보였어야 하는데 넷패스는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손실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 손실 폭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여전히 영업이익은 손실권에 있다는 것.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차적으로 시장은요. 현재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에 굳이 매수세를 크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시장으로부터는 조금 멀리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업황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턴을 왠지 조만간에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부터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손절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더 하기가 힘듭니다.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비중이 우선은 10%입니다.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니까 10% 정도면 손실이 비록 크다 할지라도 한번 시간을 정말 장기적으로 두고 접근해 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국가이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 궤도에 올랐을 때 넷패스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정말 오래 두고 넷패스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부정 의견 주시긴 하셨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뚝딱이님께서 카카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9,833원이세요. 비중 30%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냥 이제 포기하고 손절할까 합니다. 추가 매수도 해보고 일부 손절도 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올라가긴 할까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카카오, 네이버 참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썩기는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뭐 네.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카오는 그렇죠. 예, 저조차도 사실 방송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시겠지만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자금 투입이 들어가고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다 안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30%이시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BBIG 중에서 IG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조금 많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이오 안에서 어떤 좀 기회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 중에서 뭔가 하나 이제 수급이 새롭게 붙는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반도체에서 수급이 이탈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그 외국인의 엄청난 물량이 아직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새로운 주도주가 다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강력한 수급의 트리거가 생길 때 나머지 종목군들이나 혹시나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걸로 일단은 매매를 좀 하시고요. 카카오는 유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각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자유롭게 주식 계좌를 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좀 잠시 보냈다가 수익이 꽤 나면은 그 수익으로 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급하게 바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금리 인하가 연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 나름대로 성장주 안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에서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시간차를 두면서 나도 충분히 수익을 보면서 멘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좀 다시 말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그런 폭 자체를 좁혀나가는 과정들을 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유배를 보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뚝딱이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분위기 파악 좀 하자님께서 CS밴드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매수가는 53,500원에 50%입니다.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천하님 정말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가가 68,800원인데 매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천하님 8만 원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네, CS 윈드는 유배 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 딱 두고 계속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각 증권사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주가는 당연히 한 단계 튀는데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해리스라고 하는 더 큰 게 지금 나와버린 거죠. 우리가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결과가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거나 제가 어제 확인한 것에는 6%포인트까지도 지금 차이가 벌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해리스가 만약에 된다는 가정 아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적어도 해리스 정부
출범 초기까지는 저는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설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오고 가고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동사가 보이는 기본적인 이러한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1월 2일에 보였던 71,200원, 저는 이거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투자자님께서 목표 가격 8만 원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실정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배경,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8만 원 더 봐야죠. 개인적으로 6월 21일에 기록한 89,400원. 저는 이것도 보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여기에서 조금 변동성이 나와서 양봉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정리를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적어도 대선이 마무리되는 11월 정도까지는 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목표 주가 8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의 특징주에 바이오 종목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바이오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연락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천당 제약이요. 네. 19만 원에 50%를 갖고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너무나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화 못 드렸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때 뭐 비만 치료제 이슈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서 어떤 분께 상담 받고 싶으세요, 시청자님? 예? 두 분 중에서 어떤 분께 상담 받고 싶으세요, 시청자님? 전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비님께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삼천당제약 한 2달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더 가지고 가야죠. 지금 어. 비중이 50%나 됩니다. 이게 투자자님의 방금 목소리 들어보면은 쉽게 정리를 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꽤나봤습니다. 사실상 19만 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대략 한 14만 원 정도면 손실이 한 25% 정도 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정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절을 쉽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천당 제약은 결국에는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최근까지 괜찮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좋기 이전에는 그 광풍이 이미 지나갔고요. 기간 조정이 꽤나 거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우리가 앞으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점은 저는 결국에는 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우선은 지금 꽤나 괜찮습니다. 그중에 아쉽게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금리 인하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좋은 이슈를 달고 또 때에 따라서 장대 양봉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선은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홀딩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영풍 아. 52만 5천 원에 10% 갖고 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일단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들어왔는데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팻말 네.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보고 싶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중립 들어주셨어요. 지금 네. 일단 영풍이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뭐 고려아연이나 영풍 둘 다 공개 매수 가격 위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 뭐 네. 소송전도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점상 나오는 종목은 점상이 풀리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풍 정밀이 아직까지 점상이긴 하지만 시간에서 매수벽이 굉장히 많이 얇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장에서 300만 주로 끝났는데 이게 시간에서 걸어놓은 게 다음 거래일에 이제 체결하는데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상이 끝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상이 나올 때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딱지도 붙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공개 매수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영풍이 일단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반도를 일단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가격대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이 깨지면 나머지 그냥 수익 실현하고 끝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슈는 굉장히 크고 이게 앞으로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스토리 자체가 뭐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좀 큰 기업인데 나름대로 우량한데 그렇게 지분이 크지 않은 쪽은 전부 다 벌벌 떨 수 있는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뭐 추가적인 수급이 쏠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상한가가 풀리고 하면은 저는 일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일단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피비님의 긍정 의견도 궁금해요. 네. 영풍 그래도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예. 괜찮을까요? 시장에서 우선은 가장 핫하니까 네. 시세가 오늘 비록 운봉이 나왔지만 이대로 바로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우선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자님이 말씀하실 때 동사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못 팔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쭉 보고 있다가 우선은 더 갈 것 같아서 안 파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매수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우선은 미련 없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기업 아무리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안 좋은 악재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반드시 본인의 매수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키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끌고 가되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큰 수익 뭐 50%, 100% 그렇게 보고 혹시나 접근한 거라면 애당초 꿈이 깨시고요. 여기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에서 15% 수익이 나면은 정말 땡큐다라는 마음으로 딱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지금 많이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수익 조금 더 챙기시길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풍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만 3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가 계속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엔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요. 아. 아마 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아지려고 하면 자꾸 인적 문제가 터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뒤집어 엎으려면은 콘서트에서 뭔가 대박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전처럼 일본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도 사실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뒤집는 건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다음 세대 아이돌들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이런 앨범과 음반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 저는 4분기 그리고 1분기 때 좀 어느 정도 콘서트가 굉장히 핫할 시기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서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노이즈가 계속 생기고 연예인들, 이 아티스트들에서의 뭐 음주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엔터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계 분석 리포트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나라 엔터는 덩치에 비해서 너무 인적 문제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
이거는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하락하기 전에 좀 그런 보고서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급적인 기조가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좀 좋아지려고 하면 일터져서 또 팔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어쨌든 좀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세가 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을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 기보유자분들도 조금 참으셨다가 나중에 좀 이평선들이라든지 이런 것 좀 돌아설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엔터 관련주들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렇게 하이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